네, 뉴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소피 테크놀로지스입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아주 주목받는 혁신 기업인데요. 향후 10년, 그러니까 2035년까지 이 회사가 어떤 모습일지 그 가능성을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피모 원래는 학자금 대출 지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 디지털 중심의 종합금융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고 있어요. 최근에 보여준 성장세가 정말 인상적인데 과연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살펴보시죠.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 같아요. 10년 뒤에 소피는 어디에 있을까? 자, 그럼 현재 상황부터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소피는 아시다시피 디지털 전용 플랫폼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용자 수 증가 속도인 것 같아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벌써 1,170만 명 넘는 회원이 소피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21년 말에는 350만 명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와, 이 성장세는 정말 폭발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 숫자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그 회원 수가 늘었다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느냐 하는 점이죠. 예금이나 저축 계좌는 기본이고, 증권 계좌, 보험 상품, 또 다양한 대출 솔루션까지 정말 많아요. 금융 소비자들이 필요로 할 만한 거의 모든 걸 한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이 사용 경험인 것 같아요. 기존 금융권에서는 좀 받기 어려웠던 그런 매끄럽고 편리한 경험이요. 어쩌면 이런 기술 기업 같은 DNA가 이런 차별점을 만들고 이게 빠른 성장의 진짜 핵심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 그걸 제대로 파고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게 실제 재무 성과로도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 2분기 매출만 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GAP 기준으로요. 네, 외형 성장이 정말 뚜렷합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이고요. 경영진이 올해 조정 순이익 목표치를 3억 7천만 달러로 잡았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 63% 증가를 목표로 한다는 건 이건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그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까지 같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단순히 고객 기반만 막 늘리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로부터 실제로 돈을 번어들이는 능력, 그걸 키워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혁신 노력이라든지 제품 개선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보면 글쎄요, 10년 뒤 소파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더 많은 고객, 더 높은 매출, 그리고 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그런 금융기관으로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CEO인 앤서니 노토가 소파이를 그냥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 이 정도가 아니라 상위 10대 금융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여러 번 밝혔어요. 현재 소파이의 자산 규모나 시장에서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와, 이건 정말 대담하고 야심찬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목표는 현재 소파이가 잘 안고 있는 것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사실. 상위 10대 금융기관이 되려면 지금처럼 개인 고객, 특히 젊고 소득 높은 전문직 중심의 사업 모델,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위 시장, 업마켓, 그러니까 기업 고객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거의 필수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그런 거대 은행들 있잖아요. 대부분 개인 금융이랑 기업 금융을 다 아우르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 기업 고객 시장으로의 진출이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좀 더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대출 같은 걸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는 자본시장 업무나 M&A 같은 투자은행 IB 영역까지도 연계된 걸까요? 이건 소파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쌓아온 개인 금융 중심의 역량과는 좀 상당히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핵심적인 도전 과제가 되는 겁니다. 상위 시장, 특히 그 기업금융 시장이라는 곳은 이미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그런 거대 금융그룹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 관계, 시스템, 브랜드 인지도 이런 걸 바탕으로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새로 진입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이 좀 더 좋다고 해서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의 강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경쟁의 성격도 다르고요. 기업 고객들, 특히 대기업들은 거래 규모도 크고 훨씬 더 복잡하고 맞춤화된 금융 솔루션을 요구하거든요. 이걸 지원하려면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 영입하고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또 기업 금융에서 요구되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나 규제 준수 부담 같은 것도 개인 금융과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그 후원 업무 시스템, 백오피스라고 하죠. 그런 걸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뭐 앤서니 노트 CEO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10년 안에 상위 10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해결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까지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3년간 주가가 400% 넘게 올랐다는 사실, 9월 24일 기준만 딱 보면 이거 이미 성장 스토리가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미래 이익 전망치 대비 50배가 넘는 수준, 그러니까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52.9배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좀 부담스럽죠. 저렴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현재 주가는 앞으로의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어쩌면 아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소피가 현재 보여주는 이 성장세를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고 또 수익성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지금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또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지속 가능한 성장 능력,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소파이가 단순히 지금 잘하고 있는 이 틈새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다.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익을 늘려갈 거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만약 소파이 경영진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과제들, 특히 그 잠재적인 상위 시장으로의 확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향후 10년 동안에도 투자자들에게 꽤 만족스러운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실행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든지 예상치 못한 난관 같은 게 생기면 주가에는 또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결국 소파이의 미래 가치는 이 야심찬 비전을 얼마나 현실로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파이 테크놀로지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학자금 대출 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고 있는 현재 모습, 그리고 상위 10대 금융기관이라는 아주 담대한 목표,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지도 모르는 기업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과제와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본 현재 가치와 미래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까지 정말 다각도로 짚어봤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소파이가 정말로 기업 금융이라는 그 새로운 영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과정에서 소파이의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강력한 개인 고객 기반 같은 기존의 강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는 게 가능할지, 아니면 기업의 자원이나 집중력이 좀 분산되면서 한쪽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은 없을지, 혹은 이 두 사업 영역 간의 시너지를 어떻게 잘 창출해낼 수 있을지, 소파이의 다음 10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지점을 고민해보는 것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소파이의 다음 행보를 계속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